가지 뭐 질문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제페토와 같은 아바타는 VR 리얼 3D 메타 휴먼 아바타도 아닌데 왜 Z세대에게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아마 마지막에 이제 이정미 교수님 발표해 주신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또 사회적인 공존감 관점에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분한테 공통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정미 교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아주 사실적인 그 아바타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지금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데 가면 거의 그 레고 블록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캐릭터인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캐릭터들이 그 이정미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사회적인 그 정보 표현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걸 좋아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미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아바타의 외양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연구들 결과들을 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아바타 외양의 어떤 사실성을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굉장히 조악한,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의 사실, 그러니까 약간 졸라맨처럼 이제 골격 정도만 표현되는 그런 정도의 아바타나 뭐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화 되는 그런 아바타,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물론 그 신체 소유감도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이제 아바타 외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교적 그 사람들이 좀 관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아바타의 외양에 상관없이 이제 사람들이 그 아바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신체 소유감을 느끼고 행위 주체감을 느끼는 데에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지 않고 오히려 또 너무 사실적이면 또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면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G세대에게 왜 인기가 있는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사실 아바타의 좋은 점은 이제 본인과 좀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본인의 실제 얼굴과 뭐 완전히 똑같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화시킨다거나 뭐 다른 인종이나 성별이 되어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정미 교수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신체 소유감이나 뭐 행위 주체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있는 아바타들이 자기하고도 일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키보드나 마우스로 아바타가 컨트롤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행위의 주체감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만족하는 건가, 소유감이 이 정도로도 충분한가, 아마 그런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키보드나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고 자기 실제 제스처나 표정하고는 또 다른 형태인데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뭐 그런 정도의 아바타에도 충분히 만족하는 건지,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승희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아바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도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바타가 보통 두 가지로 좀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카투니스틱한 로폴리 아바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자들은 그 사람을 그야말로 분간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정교한 아바타를 만들고자 연구를 하는데요. 아까 이정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VR 쪽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바타 외양은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아도 어떤 공존감이나 현존감을 느끼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이제 저로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슈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바타나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그 사람과 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러니까 사람이랑 그러니까 로폴리 아바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는데 이제 사람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사람들이 뇌에서는 이제 얼마나 얘 사람 아닌데 뭐 좀비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친근감이 확 떨어지는 이제 그것을 불편한 골짜기 또는 뭐 언캐니 밸리라고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리얼한 아바타는 오히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언캐니 밸리를 넘는 것이 아마 기술의 목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캐니 밸리를 넘는다면 만약 기술이 정말 진짜 사람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낸다면 이상하다라는 그 언캐니한 감정이 들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정도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리얼한 어떤 아바타와 그 어떤 플라스틱한 그런 아바타를 둘 다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제페토에서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로우 폴리 아바타들을 즐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또 하나 또 그 이제 그 해상도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해상도냐면 그 비주얼한 해상도와 그 이제 움직임에 대한 해상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주얼은 엄청나게 리얼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 리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조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느끼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주얼도 해상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것이 만들어낸 운동의 어떤 그 해상도가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어떤 기술 수준은 그런 로우 폴리의 저해상도 캐릭터와 그 저해상도 그 로우 퀄리티 컨트롤러 정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조합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그 비주얼 쪽으로는 굉장히 높이 갈 수 있는 단계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데 그럼 운동에서의 해상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아주 사실적인 아바타에 대한 수요도 보면 반드시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로블록스 같은 뭐 폴트나이트 그리고 뭐 제페토 이런 쪽은 진짜 그 10대들의 놀이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재미있게 놀고 소셜라이즈 하는 데는 뭐 그런 정도 수준도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일을 한다거나 또 좀 시리어스한 그 타스크가 주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형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정밀한 뭐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사실적인 아바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언캐니 밸리를 넘어야 또 사람들의 수용성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또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아까 초기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그 디지털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람들이 진짜 그걸 원할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좀 짧게라도 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제 슬라이드 있었으니까 음, 저도 뭐 이제 뭐 서치하면서 디지털 영상화 되게 흥미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들은 게 과연 나는 그것을 원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하나는 그 디지털 영생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SBS에서 되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VR 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그 VR 아바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회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찡한데 그런 것처럼 그 디지털 영생이란 거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현재 나의 곁에 없을 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수단 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윗세대들은 제사 지낼 때 지방 써서 이제 거기다 한자로 써서 지금 이제 어른들을 모시는데 아마 우리 아래 세대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디지털 영생으로 부모님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또 다른 질문은 그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 로봇 지금 로봇도 이 메타버스 로봇 아바타의 시나리오도 이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아까 이정미 교수님이 현실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메타버스의 개념은 사실 저도 뭐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또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정의를 조금씩 다른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 경우는 이제 그 뭐 미케니컬한 아바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냥 다른 어떤 기계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MI 영상처럼 이제 타지마비 환자가 물을 먹기 위해서 로봇파를 대신 조종을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네, 뭐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저는 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에 그 이정미 교수님 또 그 이승희 교수님 이제 메타버스 소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세계인데 확장 가상 세계이고 이 확장 가상 세계는 아바타를 통해서 일상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내는 확장 가상 세계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아주 초기 버전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이고 또 메타버스 로드맵에 따르면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실에서의 활용, 특히 정강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사람을 대신하는 아바타 뭐 이것도 현실과 가상의 융합 측면에서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게 세계라는 거거든요. 이게 혼자 경험하는 가상 공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경험하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혼자 경험하는 가상 공간 또는 내가 혼자 컨트롤하는 로봇 여기는 굉장히 좀 좁은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범주에 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엄격한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 거기는 메타버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뭐 가상 경험 또는 텔레 오퍼레이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 해석은 아직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아주 넓은 범위에서 아까 이정미 교수님이 현실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제 로봇도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뭐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질문들은 뭐 그런 정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전송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고사양의 HMD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주 사실적인 경험을 하려면 뭐 초고속망도 필요할 거고 고퀄리티의 HMD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10대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분위기는 이런 뭐 고화질의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폴트나잇이나 지금 로블록스 같은 저퀄리티의 캐릭터를 통한 세계, 가상 세계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 세계는 뭐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뭐 가상 세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가상 세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고퀄리티의 지금 사람들의 그 소통과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좋은 그 디바이스
초고속망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연구들은 이미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SKT나 KT 쪽에서 이 초고속망을 꽉꽉 채울 수 있는 컨텐츠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주어진 뭐 질문들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이제 뭐 아직은 특별히 다른 질문들은 올라오지 않고 3번 질문인데요. 그 국내 김대식 님이 하신 예, 뭐 그 국내에서 주의 유도의 개인화, 인지 상태 맞춤형 예. 적응적 시스템 개발 사례와 관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빼먹었네요. 네네. 예,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어떤 향후의 발전 방향의 하나로서 이제 그 개인화된 주의 유도와 이제 인지 상태 맞춤형 적응적 시스템 개발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완전히 막 어떤 개인의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히 개인화된 주의 유도 시스템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주의 기능이 어떤 좀 떨어지는 어떤 ADHD 집단이나 뭐 자폐증 집단, 그리고 뭐 지적장애 집단 같이 이런 집단적인 어떤 그 주의 특성을 특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주의 유도 자극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 효과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졌거나 하는 그런 논문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상태 맞춤형 적응적 시스템은 이제 뭐 막 많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뭐 인지신경과학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지공학 쪽에서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 비침습적인 이지 신호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노이즈 레벨이 참 높아서 뭐 상용화된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적인 면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우리 오늘 그 발제와 질의응답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오늘 그 발표하신 이성희 교수님, 이정미 교수님 그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그 세 번째 세미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성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실까요? 네, 저도 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다시 기억나고 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혹시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미 교수님. 예, 저도 이렇게 강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이 또 찾아보고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또 저 스스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 많은 논의들이 대부분은 개론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메타버스 정의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또 다시 처음부터 정의 이야기하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실제 메타버스를 우리가 실현시키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슈 중에서도 지금 이제 사람들을 대변하는 아바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또 소셜라이즈하고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또 만들어 가면서 확장하는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우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인데 지금 다음 주 11월 8일 월요일부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2분씩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들이 2분씩 지금 20분의 다양한 시선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그 줌 링크라든지
유튜브 채널 링크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하고자 하는지 그 문화기술대학원의 전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 그 가상 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세 번째 세미나 기술분과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